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즐거운 역사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삼국시대를 넘어서 또 신라시대를 넘어서 드디어 고려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제 독창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에 또 어떤 위기가 있었고 어떤 인물들이 살았는지 또 어떤 유적과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사회책은 여러분들 몇 쪽을 펼치냐면요. 35쪽을 펼칠게요.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통일신라 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공책 준비하고요. 같이 쓰죠. 자, 통일신라 말. 자, 통일신라 말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한반도 지도를 하나 그려줄게요. 요렇게. 자, 요게 통일신라인데, 자, 신라가 맨 처음에는 삼국 통일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왕권도 강하고 나라의 힘도 강했어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나라가 혼란스러워져. 그래서 이 경주 구석에 있는 왕이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왕의 힘이 제대로 모든 지방, 모든 지역까지 다 미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의 유지,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그 지역의 권력을 잡고 그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호족이라고 해요. 호족. 자, 요거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왕의 권위는 떨어지고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호족이에요. 자, 호족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모습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주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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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때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죠. 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지방에 있는 누가 호족들의 권위만 올라가다 보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 하면 신라가 통일한 지, 한 300년이죠? 300년 정도 지나서 어떻게 되냐면 분열돼요. 새 나라로 다시 분열됩니다. 자, 새 나라로 분열된 걸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죠. 자, 이렇게 분열되는데 똑같아요. 이 앞쪽, 이 북쪽이랑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돼요. 자, 여기는 변함없이 신라겠고요. 우리 삼국시대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자, 여러분들 삼국시대 때 여기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죠? 맞아요. 백제였죠? 그래서 그 백제 뒤를 이었다고 해서 후백제. 후백제가 여기에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에, 그 위에는 뭐였나요? 기억나나요? 맞아요. 여기는 바로 후고구려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통일신라가 다시 새 나라로 쪼개지게 되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후삼국 시대라고 합니다. 삼국시대가 다시 등장했다고 해서 후삼국 시대라고 해요. 그럼 새 나라는 어떻게 발전하고 또 어떤 식으로 통일 과정을 거쳤는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후고구려 먼저 살펴볼게요. 후고구려. 후고구려. 자, 후고구려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알고 있나요? 자, 여러분들 후고구려를 만든 사람은 바로 궁예라는 사람이에요. 궁예. 자, 궁예 하나 그려줄게요.
자, 궁예는 애꾸예요. 애꾸는 뭐냐면 한쪽 눈을 못 쓰는 사람을 이제 애꾸라고 합니다. 애꾸 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본인을 부처, 스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처님처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스님처럼요. 자, 그런데 이 궁예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점점 권력을 잡고 후고구려가 잘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쳐가서 마치 자기가 신인 양, 자기가 진짜 부처님인 양, 막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해서 막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궁예라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궁예를 내쫓고 궁예 옆에 있었던 궁예를 도왔던 아주 인망이 있고 또 품위가 있고 또 성격이 아주 좋은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건이에요. 그래서 후고구려는 고려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궁예에서 누구로 권력이 넘어가냐면 왕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왕건도 하나 그려주죠. 자, 왕건 요렇게 자, 왕관도 씌워주고 그리고 사람 좋게 웃는 모습을 그려주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바로 왕건입니다. 고려를 세운 왕건이에요. 자, 그럼 후백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후백제도 한번 써봅시다. 자, 후백제는 누가 만들었냐면 견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견훤. 자, 견훤도 한번 그려보죠. 견훤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주 성격이 굉장히 꼬장꼬장하고 또 자존심이 엄청 높았던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견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꼬장꼬장한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아주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견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 후백제 신라가 있었겠죠. 자, 이 후삼국 시대의 싸움은 거의 고려와 후백제 간의 싸움이었어요. 고려와 후백제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이미 저물어진 나라였고 고려가 이기느냐 후백제가 이기느냐 그 싸움이었거든요. 자,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한번 봅시다. 표현을 이렇게 칼로 또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칼로 표현을 하고 고려와 후백제가 아주 치열하게 맞붙는데 이 두 세력의 운명을 가른 두 번의 전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산 전투고요. 공산 전투. 두 번째는 고창 전투예요. 고창 전투. 이렇게. 자, 봅시다. 공산 전투에서는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공산 전투에서는 후백제가 이겼어요. 견훤이 정말 전략 전술을 잘 써서 왕건을 거의 파멸 직전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왕건이 거의 막 이 공산 전투 이후로는 3년 동안 패닉에 빠질 정도로 잘 못 싸워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해. 그래서 후백제가 통일을 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견훤이 잘 싸웠어요. 그래서 견훤의 승리. 공산전투는. 그리고 난 뒤에 고창에서 한 번 더 붙었어. 고창에서 붙었는데 고창에선 누가 이겼냐? 정말 절치부심 복수의 칼날을 열심히 갈았던 왕건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삼국 시대의 그 통일의 발판을 마련해요. 왜냐하면 후백제는 이 이후로 계속 무너지기 시작해요. 계속 무너지면서 엄청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거기에다가 견훤이 자식들의 왕위 다툼을 막지를 못해. 그 견훤을 둘러싸고 견훤의 자리를 둘러싸고 자식들이 막 왕위 다툼을 해요. 자식들의 왕위 다툼이 후백제에서 일어났고 결국 견훤이 첫째 아들한테 쫓겨나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고려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오히려 왕건하고 손을 잡고 후백제를 멸망시키려 내려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이 견훤은 후백제를 만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자리를 뺏기고 왕건에게 항복한 뒤에는 후백제를 오히려 멸망시키려고 같이 왕건과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고려는 결국 이 후백제를 멸망시키면서 삼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을 했고 신라 역시 고려에 항복합니다. 신라 역시 고려에 항복해요. 자, 우리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러면서요. 이렇게 돼서 다행히 고려는 어떻게 됐냐?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자, 왕건은 이 후삼국을 통일한 뒤에 어떻게 나라를 안정시켰을까요? 오랜 시간 전쟁을 했으니까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겠죠. 그래서 왕건은 이 나라들을 잘 다스리고 또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원체 왕건은 불교를 믿었고 이 불교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불교를 장려합니다. 불교를 장려해요. 절 하나 그려줄까요? 그냥 요렇게 하고 여기다가 절 이렇게 써주죠. 자, 그리고 또, 불교로 마음을 좀 다스려줬으면, 이젠 정말 실질적인 혜택들도 백성들한테 줘야 백성들이 또 마음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뭘 했냐면, 세금을 감면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나라에는 항상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나라가 너무 힘들고 백성들도 어려워지니까, 자, 그러면 세금을 조금만 내세요 한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왕을 존경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편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니까. 자, 세금 감면 때문에 즐거워하는 우리 백성의 모습도 그려주자고요. 이렇게 뭐가 떨어졌냐면 세금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왕건은 뭘 했냐? 자기가 호족 출신이었는데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됐으면 왕권을 강화해야 나라를 안정시킬 수가 있는데 여러 지방의 호족들이 왕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분열되겠죠? 그래서 이 호족들을 잘 관리했어요. 지방에 있는 호족들을. 한편으로는 존중하고요. 한편으로는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호족들이 왕한테 감히 덤빌 수 없을 정도로 잘 관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사회책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고려 일대 이제 발해 있죠. 신라 북쪽에 있었던 발해가 멸망을 해요. 한반도 지도 하나 그려주죠. 자, 이렇게 그리고 발해가 멸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해 유민들이 우리나라 고려 한반도 쪽으로 다시 많이 내려옵니다. 발해 유민들이 내려오는데 이 발해 유민들을 받아주지 않은 게 아니라 잘 받아줬어요. 포용했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하여 우리가 고려는 고구려의 뒤를 이은 나라니까 북쪽으로 영토를 넓힙시다 하는 북진 정책도 펼치면서 발해 유민을 포용하는 멋진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요게 왕이 되고 난 뒤에 고려를 안정시키고 후삼국 통일을 완성한 과정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이었고요. 여러분들 사회책은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37쪽 있죠? 37쪽 한번 같이 정리합시다. 자, 37쪽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보면 자,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의 신망, 또 백성들의 믿음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성들과 신하들의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될 수 있었고요. 왕건은 어떻게 호족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을까요? 자, 봅시다. 여기 써져 있어요. 여기 보면 그는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하여 부인이 몇 명이었대요? 29명이었대요. 그래서 아들 25과 딸 9명을 낳았대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엄청나게 많이 결혼하고 엄청나게 많이 낳았죠. 그러니까 호족을 어떻게 자신의 편으로 만든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많이 했어. 결혼을 많이 해서 호족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동시에 호족의 자식들을 이 고려 왕실에 가둬둠으로써 이거를 약간 인질처럼 만든 것도 있죠. 그죠? 자, 왕건이 죽은 후에 왕건의 자식들과 호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 아들만 25에 딸은 9명이야. 어땠을까? 아, 그쵸. 왕위 다툼이 일어났겠죠. 당연히. 왕위 다툼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 왕위 다툼 속에서도 고려는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면서 왕이 꾸준하게 좋은 왕들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고려는 발전을 잘 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사회책 35쪽부터 36쪽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요. 고려가 어떻게 건국이 됐고 또 후삼국 통일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통일이 됐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정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공책 정리하고 사회책 보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